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공사에서 나온 이 시빌워 아이언맨 한번 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이 책은 좀 챕터가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챕터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이야기, 일단 먼저 메인부터 살펴보면은 시빌워 루비콘으로 책은 시작이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도 앞부분에 줄거리가 대충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아이언맨은 이제 비밀리에 캡틴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이 두 사람은 어벤져스 맨션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이제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이 예전에 아웅다웅 싸웠던 이야기를 비롯해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활약을 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스티브를 설득을 하려고 토니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스티브는 이제 토니에게 마스크를 벗고 아이언맨이 아닌 토니 스타크와 대화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응해서 이제 토니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죠. 또다시 잠시 또 예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과거 이제 카멜레온이라는 빌런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해서 싸웠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서로 죽으려고 서로 이렇게 싸웠기도 했었지만 간단하게 말 몇 마디로도 금방 쉽게 화해를 했었던 일이 있었다면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죠. 거의 빈사 상태로 몰아놓고도 몇 마디 말만으로 풀리던 시절이 있었다. 자네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났으면 한다. 자, 기억이 난다고 하죠. 파트너 일이 다 잘 풀려서 기뻐. 나쁜 감정 없는 거지. 그렇고 말고 이렇게 딱 요 마디만 하고 그렇게 서로 빈사 상태로 몰고 가면서 그렇게 죽을 듯이 싸웠지만 간단하게 화해를 할 수 있었다라면서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회상하는 이러한 연출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바로 다음 장면에서 다시 이렇게 분위기가 서먹해지긴 하지만 이러한 장면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야기가 이제 계속 바뀌어 나가면서 이제 등록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제 굽히지 않습니다. 스티브는 이제 정체가 공개될 경우 그 주변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었고요. 등록법이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와 자치권 모두를 빼앗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니는 스티브의 문제가 항상 과거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죠. 자신은 미래를 본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요. 토니는 이 11호의 가장 근접적인 원인이 됐었던 그 스탠퍼드 사건을 이제 계기로 자신은 이 등록법에 찬성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거기에 관해서 이제 두 사람의 철저한 의견 대립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토니는 이제 스티브가 실수를 하지 않는 캡틴 아메리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편으로 계속 끌어들이려고 이야기를 하지만 스티브는 자신도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라면서 자신도 약간 인간적인 연모가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합니다. 하지만 토니는 모든 사람이 스티브 같으면 등록법이 필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스티브와 같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인물상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스티브 옆에 서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다른 히어로들이 이제 캡틴 아메리카를 숭배하고 있고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캡틴은 이제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자, 이것에 관해서 또 역으로 스티브가 또 지적을 합니다. 토니가 이제 천재적 두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안다고 믿고 있고 자신이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태까지 많은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면은 토니가 원하는 게 항상 최우선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토니가 원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그것은 많은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 전에서 이미 토니가 자신이 술을 많이 마셨고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사실도 언론으로 공개를 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토니는 정부가 이 초인 법안
대안으로서 마련하고 있었던 프로젝트 와이드 어웨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유전자 실험을 통해서 초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정부의 통제하에 놓는 것이죠. 저렇게 센티널이 도시를 날아다니면서 모든 이제 초인들을 다 감시를 하고 태어난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또 감시하고 감금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초인 등록법보다도 좀 더 강제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토니는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을 해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골리앗이 죽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은 좀 예상 밖이었겠지만 그래도 자신은 노력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해보라는 토니에게 스티브는 자신과 손을 잡고 그 법안을 막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토니는 역으로 스티브에게 자신과 손을 잡고 내부에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두 사람은 아이언맨은 슈트를 벗고 캡틴 아메리카는 방패를 던져놓고 거의 이제 맨몸으로 두 사람은 이제 또 격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이 11화 루비콘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물론 이 싸움의 결말 그리고 이 싸움 뒤에 어떻게 화해를 하든지 더 싸움이 심각해지든지 와해가 되든지 그러한 것은 직접 책을 구매하셔서 뒷이야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챕터가 나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또 다른 챕터로서 이제 인비시블 아이언맨에 대한 줄거리가 또 나오게 되고요. 또 11호와 이어져서 또 다시 이야기가 또 연결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아무래도 시점은 이제 등록법안에 대한 이제 찬성표를 내던진 그 초창기 때인 것 같아요. 등록법에 찬성하는 내용을 이렇게 홍보를 하는 영상으로 추정이 되는 이러한 영상에 더빙을 하고 있는 토니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이후 이제 토니에게 잭이라는 남자가 접근을 해서 그에게 이제 실드의 지휘권을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의견을 건네는데요. 단박에 거절하는 토니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바로 그냥 말 끝나자마자 됐어요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이렇게 단박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이후 살 케네디의 집에서 살은 토니가 등록법 찬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속으로 갈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꿰뚫고 보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 또 장면이 넘어가서 페퍼와의 결혼기념일 축하를 위해 턱시도를 입고 나타난 호건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호건과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고민들이 어느 정도 풀려나가는 토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토니는 이제 일반인과 히어로 양쪽에 속하는 인물로 일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토니 말고 또 있느냐라는 호건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 때문에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야 될까? 좀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지게 되죠. 여기에서 이 토니와 호건에 대한 관계를 한마디로 결정해주는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토니가 호건에게 하는 말이죠. 넌 내가 바보 같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유일한 녀석이야. 참 천재적 두뇌를 갖고 있는 토니 스타크에게 자신이 바보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과연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페퍼와의 약속을 통해 이동을 하려고 하던 이 호건에게 스파이 마스터에게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는 이제 호건을 미끼로 토니를 끌어내려고 계획을 세웠던 모양인데요. 호건이 호락호락 고분고분히 말을 듣지 않고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꿋꿋하게 이제 맞서 싸우지만 결국에 이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뒷부분에 나오게 되고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페퍼는 호건이 이제 괴롭게 살아남는 것보다 이제 편하게 죽는 걸 바란다면서 이제 호건의 장비를 이제 좀 약간 조작을 해줄 것을 토니에게 요청을 합니다. 토니 같은 경우 이제 익스트리머스의 능력 때문에 전자기기를
자신이 컨트롤 하에 둘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안락사를 요청하는 거죠. 한마디로 장애를 갖고 살아남아 있는 복서의 이야기가 잠시 앞부분에 나와 있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남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남는 것은 이제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안락사를 시켜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토니는 또 단박에 거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혼자 고독하게 또 남는 토니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고요. 자, 장면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늦은 밤 스티브 캡틴 아메리카를 불러냅니다. 그에게 호건에게 일어났던 일이 과연 그와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캡틴 스티브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도 다 관계가 없다라고 결백하다는 점을 이렇게 어필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 이제 뭔가 소리가 갑자기 나면서 빛이 딱 밝혀지더니 기습을 당합니다. 재빨리 에이스수트를 입으면서 대응에 나서는 토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그려지는 스파이더맨. 원래 이제 스파이디 센서 때문에 엄청난 이제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이 토니는 이 스파이디 센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센스를 이제 무력화하면서 일방적으로 공격에 성공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토니는 이제 체포를 하고 싶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교섭에 동의해서 나왔던 것이고 이번 것은 교섭만으로 이제 끝날 것이라면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그에게 전달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렇게 또 집으로 돌아온 토니는 이제 술 한 잔과 함께 이 착잡한 기분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또다시 판타스틱 4의 수잔이 나타나서 또 회방을 놓습니다. 술은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회방을 놓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녀는 이제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토니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이 등록법에 대한 이 미친 짓을 멈추기 위해서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신의 남편인 이제 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가 토니를 얼마나 숭배를 하는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결혼 생활을 망쳤다고 화를 내는 이러한 장면도 보여지게 되고요. 뭐 그 뒤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또 이 뒷부분에 살짝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한 장면은 더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요것 또한 실제로 책을 구매를 하셔서 이 뒤에 무슨 일이 잠깐 벌어지는지 뭔 사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가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넘어가면 이제 또 다른 챕터 11화 고해성사 이렇게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내용은 고해성사 이제 뭐 자신의 뭐 속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먼저 보면요. 이제 헬기 캐리어요. 실드에 이제 헬리 캐리어에 토니가 도착을 합니다. 국장으로서 도착을 하고요. 이제 주저 앉아서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대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태까지 봐왔던 다른 이제 마블 코믹스와 다르게 상당히 대사 분량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고해성사이다 보니까 이제 막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꺼내놓기 시작을 하죠. 주된 내용은 이제 누군가에게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그에 대해서는 일단 아서왕을 만났다고 해요. 토니가 아서왕을 만나게 됐고 히어로들이 서로 맞서 싸우는 전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니는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등록법을 지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울면서 이제 자신이 한 일은 옳은 것이라고 스스로 믿었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악의 일이 벌어졌었고요. 그 일 덕분에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나 동료, 대통령에게도 할 수 없지만 그 누군가인지는 나중에 이 책을 보시면 알게 되겠죠. 누군가에게 했어야 할 말이 딱 한 가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면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뭔가를 털어놓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그게 누구인지 이것도 본 책을 구매하셔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이 넘어가면 이제 또 다른 고해성사 챕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앞서서 리뷰를 했었던 그 11워에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이 싸움의 목적이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닌 자기네들끼리 싸움이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스스로 이제 체포를 자수를 하면서 체포를 당한 일이 있었죠. 그 뒷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체포가 돼서 캡틴 아메리카가 어딘가에 이송이 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캡틴 아메리카 앞에 이제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 찾아오게 되죠.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두 사람의 이 대립되는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결정적인 대사는 이제 스티브가 토니에게 하는 말이죠.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하면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과연 등록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두고 이렇게 제재를 하고 했던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토니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자신은 이제 그 싸우는 전쟁을 봤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에서 또 준비한 걸 쓰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진실을 모르는 입장에서라면 과연 진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따지기에 충분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그에게 이제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토니는 시크하게 패배를 인정하는데 서툴다면서 돌아서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챕터로 나뉘어져 있었던 11호 아이언맨이었습니다. 뭐 다른 11호 시리즈들 책들에 비하면은 좀 내용이 까다롭다 그래야 될까요? 고해성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대사량이 상당히 많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이 토니의 고뇌 막 속마음들이 막 하나둘씩 다 풀어져 나오는 그러한 계기였기 때문에 모든 이제 11호 관련 서적들을 다 보고 나면은 이제 11호 본 이야기가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각 영웅들에 대한 이제 고뇌라든지 어떠한 고민을 갖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11호 본편을 보시고 이제 이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11호 본편에서 이제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서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리뷰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서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교올릭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